안녕하십니까. 주식계 신바람 안정모입니다. 주식으로 월 1,000만원의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따라오십시오.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하시면 최선을 다해 걱정 없게 해드리겠습니다.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잔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가 어차피 평생 해야 할 주식입니다. 차분하고 그리고 무덤덤하게 또한 냉철하게 투자를 할 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현충일인데 미국 증시가 간밤에 3대 지수가 다 상승 마감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였죠. 아시아 증시가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이에요.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무려 1.17% 하락을 했고 여기서 보면은 뭐 일본 증시, 대만 증시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제가 몸이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저하고 일하고 있는 박 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황 및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잘 듣고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. 먼저는 이 시각 해외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시장 개장 전인데요.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0.40%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ECB 통화정책 회의가 앞두고 있는데요. 영국 같은 경우가 0.70%, 독일이 0.65%, 프랑스가 0.68%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가상화폐 관련되는 부분들은 소폭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두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미국 시장인데요.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로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. 다우가 207.39, 0.82% 상승했고요. 나스닥 같은 경우는 48.36, 0.64% 상승했습니다. 이날도 지수가요. 연준의 금리 인하 이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경제지표가 좋았던 부분도 있고 안 좋았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상관없이 이틀 연속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.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는 시스코, 마이크로소프트, 프록터앤갬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했고요. 인텔, 엑슨모빌 이런 종목들은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6월 10일 날 이제 관세 부과를 하겠다.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고위급 이제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유럽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일랜드에서 프랑스로 넘어가기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. 그 협상하고 난 다음에 not nearly enough. 근데 썩 이렇게 뭐 만족스럽지 않다 진행됐던 과정이. 근데 내일 또 협상 관련되는 부분들 기대감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. 그들도 원한다. 예. 그리고 그걸 시도하기 위해서 최고위급 인사들을 보냈다. 이런 이야기들을 또 남겼고요. 강성파로 이제 알려져 있는 피터 나바로, 이 오른쪽에 좀 완고하게 보이시죠? 예,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CNN 인터뷰에 통해서 멕시코와의 어떤 협상 결과에 따라서 관세가 발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. 멕시코가 이번 협상에서 분명히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. 이제 이런 압박성 발언과 또 뭐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. 그리고 미국이 지금 바라는 건 어떤 관세보다는 이제 현지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내년 뭐 대선용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. 그리고 대선 때문에 이 불법 이주민 이 유입을 막는 조치를 좀 하면 관세가 발효될 필요가 없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, 지난 주말부터 계속 이제 몇 차례 만나고 있는데요. 지금 5일도 지금 이제 협상을 하다가 별로 그리 성과가 안 좋았는데 내일 한 번 더 합니다. 현지 시간으로. 그래서 지금 폼페이오와 그 멕시코의 에브라드로 이 외무부 장관 간의 추가 협상을 하는데 이게 전망이 썩 밝질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멕시코 암노 그 대통령인데 이달 말에 이제 있는 G20에도 지금 불참하겠다. 그래서 이제 외무장관하고 재무장관이 대신 참석하고, 이게 이제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 싶다. 온건파인가 봐요. 지금 멕시코도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죠. 이런 와중에 멕시코가 지금 별로 좀 상황이 안 좋은 와중에 이제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어요. 3대 이제 신용평가사들 중에서 두 곳이 피치랑 무디스가 지금 등급을 하향 조정했어요. 그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지금 조정했고, 그 피치 같은 경우에도 트리플 B
W에서 플러스에서 지금 트리플 B로 그냥 하향 조정을 했어요. 이런 부분들이 진짜 여기까지 지금 가는 걸 본다고 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제 경고성 발항이 트럼프를 향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또 되게 재밌는 거는요. 그 5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CNN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4월 말 5월 초에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쳤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, CNN 여론조사를 할 때 지금 연임 가능성이 54%가 나왔어요. 연임 가능성이 54% 나왔는데 이게 그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지금 확률이 높아요.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설문지가.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스트롱한 이미지, 그 6월 18일에 출정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리고 이제 추가로 남아있는 중국의 그 간세할 수 있는 부분이 17일날 요것도 공청회가 있거든요. 최대한 여기까지는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는 어떤 지금 이미지이지 않을까? 결과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이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날 이제 경제지표가 어떻게 났냐? 이 A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발표하기 전에 얘가 좀 먼저 나오거든요. 이 전미 고용 보고서에서 생각보다도 엄청 안 좋았어요. 미국이 이제 고용 지표가 그나마 좋았다.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트윗에도 알리면서 이제 뭐 했는데, 그 전망치는 17만 3천 명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2만 7천 명밖에 안 됐어요. 민간 부분에서. 그래서 9년 만에 지금 최저치 5월달이 나왔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건 또 해석을 또 요번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, 야, 이렇게 이제 고용 지표가 또 나빠졌으니까 빨리 연준은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해석을 하면서 시장에는 또 상승 흐름으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나타났어요. 그리고 이제 그 ISM 이제 서비스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월 달에 55.5에서 5월 달에 56.9, 이거는 좀 올라갔어요. 시장 예상치보다 이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보다는 이제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좀 좋게 나왔고, 고용 지표는 좀 안 좋게 나왔고, 그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요. 다우존스 차트인데요.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가 요때잖아요. 2017년도 1월달. 1월달 이거 쭉 이렇게 올라갔어요. 그 작년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간세 이야기가 났죠. 간세 이야기 나온 게 한 1년 정도 됐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뭐 개의치 않았어요. 그래서 10월달까지 갔는데, 이때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 뭐 간세도 간세입니다만, 미국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10년 이상 호황을 가다 보니까, 연준의 제롬 파월이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. 왜냐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돈 이제 풀었던 것도 이제 다시 이제 거두고 금리도 올리고, 이런 어떤 연준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락해가지고 이 정도 빠졌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들이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많이 그러니까 주가가 좀 빠지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좀 당황했겠죠.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, 제롬 파월과 싸우지 마라. 중국과 싸우지 마라. 왜냐면 재선을 하려면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 북한하고도 뭐 이러면서.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로 쑥 바뀌죠.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가가지고도 갑자기 이제 휴전하자 해가지고 휴전도 이제 중국 쪽에서 하고, 제롬 파월하고도 좀 이제 바꿔요. 그래서 뭐 만나고자 하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제롬 파월이 바뀌어 버리죠.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금리나 그까지 이제 이야기 나오고, 북한과도 이제 뭐 근데 이제 이게 협상을 빅딜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이게 필요하다는 개념이겠죠.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달고 간다,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을 거고,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로
주가가 반등해서 이까지 올라갔는데,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기술 쪽에 가장 중요한 헤드 앤 숄더 형태죠. 그래서 저는 이게 빠지면 큰일 난다. 이제 이렇게 안 빠지기 위해서 이제 5월달이 중요했는데 5월달이 빠졌잖아요. 5월달이 초에 이제 제롬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,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마무리하느냐. 근데 이게 두 개 다 지금 깨장이 되면서 빠졌잖아요. 빠졌다가 이제 6월 초에 이제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변화가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을 좀 보였다. 미국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 간의 이 부분과 북한 간의 이 부분은, 북한은 이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한참 뭐냐면 이 북한이 위협된다. 이게 거의 한번 40%한 중반까지 갔는데 이게 확 줄었어요. 그러면 사실 지금 북한 가지고 이제 뭐 대화를 막 빨리 끝내야 될 그런 상황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그거니까, 이거보다는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좀 해야 되겠죠. 요거는 좀 시간을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고,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. 그리고 이제 중국 간의 이 부분들 자체가 이게 처음에는 간세 가지고 해가지고는 안 먹혀들었거든요. 근데 이게 하웨이 이야기하면서 상황이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구나, 이게 먹히는구나. 그래서 전방위로 이제 하웨이를 압박하고 중국을 몰아세우니까 여론이 트럼프한테 막 가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반대인 이제 민주당도 뭐 반대를 안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CNN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지율도 계속 올라가. 그리고 내년에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높아요, 사실은 트럼프. 그러니까 야, 이런 분위기로 6월 18일 출정식까지 간다면 나쁠 게 없겠죠. 예, 자기 생각이지만 그 나머지 이제 국가들이 이제 가만히 이제 있는 건 줄 알았는데,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얻기 위해서 영국 가서는 좀 괜찮았어요. 뭐 브렉시트 하는 거 우리는 뭐 나쁘지 않고 우리가 좋은 걸 하자 이러면서 했는데, 유럽에 가가지고 이제 프랑스 가가지고 별로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. 프랑스하고 이제 미국하고 좀 갈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기후 협약 때문에 또 좀 별로 안 좋았고, 뭐 독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. 메르켈도 뭐 이렇게 조금 이 다자간 구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갈등 모습을 조금 그 유럽 현지에서는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아무튼 뭐 IMF에서도 지금 라가르트 총재가 세게 한번 이야기를 했죠. 그래서 이런 와중에 5월달에 지금 이제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이 라인이 이제 중요 라인이다. 이 라인을 깨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 앤 숄더를 만들어지면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이 빠지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이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.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이제 트럼프가 아는 거죠. 금리 인하가 뭐 간세나 이런 거보다는 시장이 더 좋다. 그냥 금리 인하만 받쳐준다면 주가가 미국 같은 경우는 급락을 안 한다는 걸 좀 아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제롬 파월을 압박을 해서 파월도 이제 완전히 이제 입장을 좀 바꾼 거죠. 뭐 9월 달이든 12월 달.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하는 것보다는 자기 이제 재선 본격적인 캠프는 한 11월 달 중요하니까 이때 하면 이제 내년에 이제 뭐 선거 때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, 뭐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은 세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와중에 주식하는 사람은 어떤 식의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. 미국이 빠져도 안 됐지만 미국은 빠지려고 하면 트럼프가 뭐 트럼프 풋도 쓰고 제롬 파월 풋도 쓰고 이러니까 방어책인데 우리는 그런 풋이 없어요. 그죠? 그죠?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으면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데, 사실 이런 흐름이 미국에서 호재가 되면 이제 국내에도 넘어오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래야 되는데, 지금 커플링이 안 되고 디커플링 흐름이 저기 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아시아 증시는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만약에 멕시코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자동차주 또 있으니까 일본도 또 타격을 또 받을 수 있겠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동조화도 좀 잘 안 되고 있어요. 나스닥 그 차트도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대가 7,580인데 7,580을 살짝 이제 그 부분까지 지금 와서 여기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좀 다시 또 뭐 안정감으로 좀 오는 자리에요. 그 밑단이 이제 7,180선.
예, 이 정도고, 그 밑에는 이제 6,580선. 예, 이런 지수대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로 이제 중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. 중국 시장.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6거래일 연속 그 상해 같은 게 빠졌어요. 1.17로 빠졌고 선전이나 창업판 같은 게 더 빠지면서 예. 상승 반전도 못하고 그냥 쭉 빠졌어요. 오후장 들어서. 일본 증시도 좀 소폭 빠지고요.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여전하다 이거죠. 예. 그리고 이날 보면 또 여러 기사들이 나왔는데 좀 살펴보면 이분이 이제 라가르트 총재잖아요. 블로그에다도 올리고 지금 이제 둘이가 그러면 상호가 다 루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무역 긴장하면 서로 간에 다 망한다. 그리고 500조 정도가 증발할 수 있다. 예. 어마어마하죠. 내년도에 글로벌 GDP가 빠진다.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한 충격이 와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.2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중국 입장에서 부담되겠죠. 이제 뭐 결국 이제 경기 부양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 무역 갈등들이 계속 이제 확전되고 있어요.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예민한 부분에 또 미국이 대만에다가 20억 달러 이상의 무기 판매 추진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미국이 대만에다가 2조 3천억 원 무기 판매 추진.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좀 한할만한 어떤 움직임이죠. 예. 그래서 이제 중국의 국방부 부장이 누구라도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쪼개려 한다면, 왜냐하면 원 차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중국군은 싸울 수밖에 없다. 주변국에다가 이제 뭐 빨아가지고 이제 중국을 감시하게끔 이런 식으로 또 자극을 계속 하고 있어요. 야, 대단합니다. 이런 와중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또 한마디를 또 했죠. 요 공항에서 그 6월 17일에 이제 공청회가 있거든요. 이 3,250억 달러에 대해서 여기까지 되면 계속 확전이 되는 거죠. 근데 결국은 이제 난 중국이 합의를 원한다고 생각한다. 멕시코도 간절히 합의를, 그러니까 자기한테 다 수구리라는 소리잖아요, 지금. 이런 어떤 구조로 해가지고 협상이 되기가 쉽지 않을 건데, 일단 협상이 되든 안 되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렇게 지금 세게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G20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, 그리고 8일날, 9일날 그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일본에서 있잖아요. 예, 거기서 또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겠습니다만, 계속 이런 압박감은 계속 오다 보니까, 중국 증시 부담이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하웨이 관련된 압박이 계속되다 보니까 중국 자체 내에서 이 공식부라고 하죠. 여기서 이제 차이나텔레콤, 차이나모바일, 차이나유니콤, 차이나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에다가 5G 관련된 영업 허가를 해서 하웨이 좀 숨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또 줬어요. 예, 하웨이가 지금 그 여기저기 지금 많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러시아에 가가지고는 또 좋은 소식을 또 화웨이 입장에서도 얻어냈죠. 중국 또 미국 또 자극할 만한 이거 봐라 이러면서 러시아는 또 이제 또 중국 편을 또 들어줬어요. 그래가 지금 이제 격화되는 이제 미중 보복전이 단순히 지금 관세에서 기업 제재로 넘어갔죠.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페덱스라든지 뭐 블랙리스트 이것도 조금 전에 보니까 상무부가 조만간 또 발표한대요. 야, 이게 그러다가 이제 금융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갔잖아요. 환율 전쟁.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여행 관련되는 부분에서 교육 관련되는 부분 여기까지 넘어가고, 히토류도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아프리카 등지에서 대체 생산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. 남중구에 그 다음에 정치적인 계속 확장. 결국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는 이제 신용 등급 여기까지도 가해진 만큼 이게 진짜 장난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도 좀 보면요. 결국은 지금 이제 살짝 이제 좀 내려왔어요. 예, 한 달 내내 좀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다가 2800
그 60선. 이게 만약에 내려가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. 여기 지지가 안 되면 다음날 2600선이에요.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올렸던 부분을 다 돌리는 겁니다. 물론 이제 하반기에 FTSE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에 그 다음에 이제 MSCI A주 편입 이벤트는 8월달도 있고 11월달에 있어서 수급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부진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어떤 가격 조정과 기가 조정을 좀 예고하는 어떤 부분이 계속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6월달에 있는 G20전에 해결 기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세 가지죠.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가장 시장에 좋은 거는 빅딜이겠죠. 근데 지금 빅딜 분위기는 안 나와요. 아시다시피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빅딜보다는 끌고 가가지고 해야 되고 노딜 이런 부분은 시장에 좀 충격이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트럼프도 이야기할 때 보면 대안은 뭐 이렇게 계속 열어놓는다 이런 개념을 하잖아요. 이 말은 뭐냐면 장기화를 하되 협의를 계속 하면서 이런 어떤 장기전 어떤 그런 어떤 흐름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게 지금 대부분 예상돼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이런 부분이 그냥 난타전 말고 그래도 실무진들이 좀 만나면서 한다면 그나마 좀 나은데 아직은 안 만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8일날 9일날 스티븐 뮤누신과 저 일본에서 그 중국 그 인민은행장 만나지 않습니까? 여기서 어떤 부분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멕시코와의 그 내일 또 나올 추가 협상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가 좀 나와야지. 만약 그게 없다고 하면 멕시코가 10일날 관세 부과된다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. 자동차주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요.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시면서 내일장도 우리 국내 시장도 멕시코 관련되는 부분이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자동차주에 좀 영향을 미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 시장에서는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마리오 드라기가 또 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이틀 올라갔는데 그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18일날 19일날 또 이제 FOMC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영향력은 있겠죠.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 간에 어떻게 되는지 사실 뭐 이렇게 쉽게 점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따지면서 지금 이제 시장 투자 전략을 좀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쉬는 날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저런 흐름, 일본에서도 또 저런 흐름. 예전 같으면 미국이 이제 저렇게 이제 랠리가 좀 나오면 아시아 증시도 같이 동반하면서 커플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커플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한국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환율은 좀 빠지면 좀 들어올 만한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이틀 들어왔던 부분을 뭐 3일 정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들어왔던 부분을 다시 또 뺐기 때문에요. 이런 어떤 수급을 반드시 좀 외국인 수급을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. 이런 와중에 제일 강한 섹터는 뭐 5G, 뭐 비메모리 여기다가 이제 도는 테마죠. 그러니까 이쪽이고 그 다음에 뭐 대형주의 저가 매수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섹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가지시면서 좀 호흡은 빠르게 반등, V자 반등 이런 거보다는 단계적인 어떤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 하면서 내일장 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남은 그 시간 잘 보내